중학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사실 뭘 얘기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과 선을 연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처음에 회의를 할 때는 시간도, 실패한 시간도 없고 실패한 인생도 없다, 이거를 얘기 드리려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할 거 써보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두 번 망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두 번 망하게 됐는지 그 계기와 그 망했던 시기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벌처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 그 다음에 문화를 기획하는 회사고요. 이쪽에 있는 건 제 명함인데 보시면은 라이터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코멘테이터, 디자이너 이렇게 세 가지가 써있는데요.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작가. 오늘 이야기는 6개의 점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가를 가지고 제 인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인재상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가운데 좀 두 개를 연결하면 I가 되겠죠. 자, I는 I형 인재라는 게 있어요. I형 인재라는 게 뭐냐면 한 분야를 오랫동안 뚝심 있게 퍼온 사람들. 그래서 뚝심을 세운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은 이 I형 인재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전 두 개를 이으면 타입 I, 그 I형 인재가 되고요. 뚝심 있게 하나의 분야를 깊게 판 사람들. 첫 번째, 그 연구자. 누굴까요? 아시는 분? 네, 다 아시죠? 이분은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했고 죽을 때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고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전에 나온 인물들은 대부분 I형 인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수학을 잘했어. 그럼 나중에 죽을 때 수학자로 죽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걸 좋아했어.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의사로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I형 인재라고 해서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걸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놀랍도록 발전을 하겠죠. 정교해지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기술자에 가까운 위인들이 많았어요. 자, 최근에 이렇게 한 분야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러니까 연구자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덕후. 네. 덕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오랫동안 파요. 한 분야 오랫동안 파요. 한 분야 오랫동안 파다가 그 옆에 비슷한 걸 또 파요. 한 장르를 또 오랫동안 파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이런 과학자나 연구자나 또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죠. 저는 어느 쪽에 가깝냐면은 덕후 쪽에 가까워요. 디자인도 사실은 그러니까 덕질을 하다가 시작했어요. 제가 디자인과를 가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 중에서 인트로 화면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인트로 화면 만들거나 아니면은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그래서 디자인과를 갔는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이 과에서는 영상을 안 밝힌다는 거예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영상을 배우려면 다른 학교로 가요. 근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학교를 가서 안 알아본 게 아니라 그 학교 가서 알아보니까 그 학교 가서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영화관에 가면 다시 또 9년 동안 조감독을 해야 된대. 저는 뮤직비디오 만들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건 연주를 통해서 할 수 있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우선 군대를 갔다 와서 고민을 해보자. 되게 무서운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제가 만화책을 보고 잤어. 밤새 만화책을 보고 잤어. 그때 지금 핸드폰,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때는 PCS였는데 PCS에 자고 일어났는데 문자가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왜 학교 안 왔어? 형 뭐해? 큰일 났어. 난리 났어. 교수님 찾아.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형 편집장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무서운 교수님이 하는 수업이 무슨 수업이었냐면 책을 만드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책이 결국은 제가 1년 반을, 원래 반학기 동안 끝나야 되는 책을 1년 반을 했어요. 1년 반을 했던 책이 나비라는 책이에요. 네. 지금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책 때문에 그 월간 디자인에서 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하게 됐었고 일본에 그 스기우라 구에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디자이너 사무실에서 초대를 받아서 그 책 가져가서 칭찬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그 많은 교수님들이 이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반응이 좋았어요. 자, 이 책은 이후에 제가 어떤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이정표가 되는 책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느낌이 어때요? 한국적? 되게 한국적이죠. 네. 이 나비라는 책은 우리 한국 그 문화에서 한국적인 소스를 찾자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안드라픽스에서 나왔던 한국의 문양 시리즈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디자이너들끼리만 돌려봤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볼 책이 없었고 또 학생들은 그런 한국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그냥 단청, 오방색 이 정도만 그 레포트를 쓰면서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직접 조사해가지고 실제로 디자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책은 총 23명이 참여를 해서 23가지 주제로 했고 그 다음에 그 23가지 주제로 그 각자 한국적인 소스 하나씩을 찾아서 그거를 거의 반년 동안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걸 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배우고 소스를 모아오고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식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얻는 작업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공항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지금도 공항은 탄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공항은 닭이 1000마리가 죽으면 태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 지금 공항이 몇 마리일까요, 도대체? 네, 아마 지금 하늘에 있는 구름이 다 공항일지도 몰라요. 자, 처음 한 거죠. 그게 공항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중국과 다르게 중국은 자기들을 상징하는 동물이 용이에요.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 중에 최고봉이 공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그 연달에 보면 무늬가 두 개가 공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봉과 황이죠. 암컷과 수컷을 봉하고 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봉황을 우리나라 되게 상스럽게 여겼는데 그 봉황이 탄생하는 순간들이 닭이 1000마리가 죽으면 됐대.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쓰여졌으니 얼마나 닭이 귀중하고 먹기 힘든 음식이었겠어요. 자, 그래서 그때 했던 그 봉황이라고 했던 작품이고요. 요건 협필이에요. 협필이라는 건 뭐냐면 넓은 붓으로 이렇게 글씨를 그림처럼 그리는 건데 전 세계에서 협필을 쓰는 나라는 한 3나라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가장 잘했던 나라는 한국이에요. 근데 이 협필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왜냐면 스기우라 고해 선생이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협필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나비라고 하는 책을 했을 때 발칙하지만 우리가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기우라 고해 선생을 불러주게 해주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스기우라 고해 선생이 초대를 해서 그 사무실에 가서 이 책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많은 한국적인 아름다운 소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소개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거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거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를 좀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깊게 파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그냥 흙이나 그냥 뭐 벌레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석도 있고 보석을 발견 못해가지고 어딘가 보석 있겠지 하고 열심히 계속 땅을 파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생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생물은 어때요? 누군가를 먹여서 살리죠. 네, 제가 그래서 이 디자인 소스를 가지고 결국 디자인을 하고 그때부터 디자인으로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T자형, 그러니까 T형 인재는 뭐냐면요. 자기가 세운 뚝심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넓히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뚝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4개의 점을 이으면 T형 인재가 되고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으로 이 T형 인재가 될 때는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로 탐험가가 있겠죠. 누구죠? 네, 암스트롱이죠. 그리고 탐험가 외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조정가도 있어요. 탐험가 얘기할 때는 T형 인재에 대해서 아마 뭐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누구예요?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테슬라의 대장이요, 사업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스페이스X도 하고 있고 테슬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는 뭐예요? 화성에 가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화성에 간다고 하는 이 뚝심, 중심을 두고 그 주변에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거예요. 왜? 화성에 가려면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필요해. 화성에 가려면 유인 우주선이 필요한데 이착륙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저는 한국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찾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저런 작업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기회가 왔던 게 문화재청하고 이런 계기가 왔어요. 그래서 2008년, 2009년인데 제가 창업하기 직전이었어요. 창업하기 직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제가 2번, 그러니까 총 3번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건은 아니고 2번, 3번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전통 무늬 도자기라고 하는 걸 했었고 세 번째 나정 화각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작업을 했던 거를 왜 이 작업을 했냐면 제안이 되게 좋았어요. 일본에는 하다못해 쥐 가지고도 무늬를 만든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늬가 없다. 이 무늬가 없다는 게 뭐냐면 패턴으로 쓸 수 있는 무늬가 없다. 옷에다 넣을 수 있는 무늬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안을 한 거는 여기 실제로 필요한 거는 무늬가 200개였거든요. 근데 제가 작업한 건 600개를 작업했어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써주십시오 하고서. 그래서 어떤 무늬로 작업을 했냐면요. 이런 무늬로 작업을 했어요. 덕지를 만들거나 옷에 패턴을 넣거나 또는 디자인을 할 때 소스로 있는 작업을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실제로 문화재청에 들어가시면요. 이 자료들이 모두 다 무료로 지금 풀려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바로 이후에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을 하고 나서 딱 3년 만에 사업이 망했어요. 제가 망한 거 두 번째 얘기를 드리자면 별거 아닌 걸로 망했어요. 같이 동업했던 친구가 배신을 해서 망했어요. 디자인할 때 사기꾼들이 끊임없이 붙어요. 왜냐하면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쁜 걸 만드는 사람들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쁜 걸 만든다고 해도 상품성이 있는 걸 만드는 사람들은 적거든요. 근데 그때 붙은 사기꾼들은 저 무늬를 보고 붙었어요. 그 무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싶었고 그걸 어디든지 팔고 싶었고 그거를 자기들이 했다고 해서 주변에다가 알려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망했었는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망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죽으려고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망했을 때 했던 경험이 저를 굉장히 좀 폭넓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디자인을 읽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 중요하지. 근데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중요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좋아했던 영화, 그 다음에 만화, 그 다음에 문화 라고 해서 이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알리는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블로그로 썼고 뭐 팟캐스트라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한테 기회가 왔던 게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공예 쓸 때 공짜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써요. 네. 공짜는 아까 말했던 T에 밑에 받침이 있는 거예요. 실제 만들어졌을 때는 밑에 모루가 있었고 그 위에 쇠가 박혀있는 형태였대요. 네. 근데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뭘 맡겼냐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썼던 글과 저 작업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자문위원을 해달라고 연락왔어요.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자문위원을 하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저는 쓰고 버릴 카드였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되게 판에 박힌 그 결과만 나오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그 다음에 지역과 지역, 회사와 회사, 그 다음에 이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심사위원과 회사가 연동이 돼서 서로 나눠 먹고 지정해주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연관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사항은 다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행을 하면서 이상한 것들은 다 골라냈어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데도 다른다 싶었으면 그 회사를 선정을 하고 거기다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덕질을 했다고 했잖아요. 쉬는 동안에 덕질을 하면서 디자인 자료를 엄청나게 모았고 해외에 있었던 트렌드 자료도 엄청나게 모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얻었던 트렌드의 감각으로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을 넓히는 기회가 저한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I형 인재, T형 인재,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저는 그 공형 인재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형 인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장인의 경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인의 경제에 들어간 사람들을 저는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었냐면은 운영유산원에는 우리나라 그 문화재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디자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한국적인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좀 호흡하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장인 이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장인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장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라고 그러죠. 왜 장인이라고 할까요? 아마 좀 스티브 잡스라든가 애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 그래서 만들어 왔는데 겉을 본 게 아니라 안을 뜯어보니 스티브 잡스가 다시 해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에 기판을 보니까 안 예뻐. 아무도 안 보는데. 스티브 잡스는 안에 있는 기판을 보고서 기판 설계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거기 계셨던 엔지니어 분들이 이쁘게 만들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애플 기기를 쓰고 있고 뭔가 컴퓨터의 안쪽을 볼 수 있다면은 그 안에 있는 그 기판을 보시면은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결국에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장인 정신이 이어진 거거든요. 아마도 제가 디자이너로만 살았다면, 그 다음에 디자인만 계속해서 살았다면은,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작업물들은 보여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자료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라이터, 코멘테이터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사실은 디자이너로 활동하기보다는 작가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가까지 오게 된 계기가 앞에 보여줬던 작업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저는 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디자인을 소개하는 글, 그 다음 영화를 소개하는 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어했던 출판사라든가 또는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들을 글을 쓰게 되면서 지금은 작가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의 삶은 하나의 결론밖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저는 중간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일이 큰 결과가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제가 멋있다, 저기 나온 사람들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태도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시발점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전날에 만화책을 열심히 읽고 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수업을 까먹고 안 나간 것이 지금 제가 디자인을 계속하고 한국적인 문화에 대해서 소스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일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왔던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또는 여기 안 오신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나중에 되게 큰 일로 이어질 줄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이라는 게 되게 작고 별것 아닌 것들이 연결해가지고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고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망했을 때 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망했지만 뭔가 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다음에 별것 아닌 것들을 흘려보낼 때 제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면 별것 아닌 거 흘려보낼 때 그냥 흘려보내면 끝이지만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집중을 하면은 결국 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부터
그 공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온 것처럼 뭔가 하나 뚝심을 세우고 시야를 넓히고 그다음에 생각을 넓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서 되게 높은 위치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지자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다양한 점으로 더 훌륭한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FW 김광이었습니다.